반갑습니다. 자, 삼성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스를 수 없는 성장 스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없는 상승이 기대가 된다. 자, 주가가 좀 오르면 내리기도 하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는 거지. 그냥 계속 가는 주가는 잘 없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간다, 이제 간다 하다가 아닌데 이제 진짜 간다 아니라니까, 진짜 간다 아니라고, 이제 진짜 간다 맞는데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자, 생일이 오늘이죠. 6월 14일 생일인데 생일을 맞아서 아주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죠. 자, 백악관에서 뭐 UFO 한다 이런 이벤트도 있겠지만 미국과 이란 협상이 이제 14일 날 사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정전 합의를 발표를 이제 하기 직전이죠. 근데 트럼프는 본인의 생일을 맞아서 아주 큰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이란은 그런 트럼프가 아주 얄밉게 지금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14일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렇지만 지금의 이런 분위기는 지금까지 나오던 이런 이 정전 합의 발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트럼프가 본인의 생일을 맞아서 이란이 충분히 이 정도면은 우리도 한번 사인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달콤한 뭔가를 포함해서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4일날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하고 있죠. 이란은 14일이 아닐 수도 있어. 15일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잘 결과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많이 다르죠. 이란의 포지션이 지금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트럼프가 합의 인바 2, 3일 내 이거를 37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란은 아닌데 이랬죠. 근데 이번에는 긍정적인데 근데 14일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란의 이 포지션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는 상당히 이런 부분 선반영해서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금리를 동결을 하고 트럼프는 이제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상당히 강력하게 압박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거의 확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박힌 연준 총재가 금리 인상을 고집을 할 이유는 이제 사라져버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핵무기 이런 부분은 뭐 이 전체 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이거는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 뭐 굳이 몰라도 된다. 제일 중요한 호르무즈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중요하죠. 유가가 중요해요. 이거. 핵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핵 전쟁만 안 일어나면 되지 뭐 그걸 굳이 내가 알아야 돼.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주식 관련된 것만 공부하기에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핵은 알았으면 해보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중요하죠. 호르무즈가 왜 제일 중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라는 게 증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핵은 영향 안 줍니다. 이거 상관없다. 그래서 유가가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가를 결정하니까 물가가 금리를 결정한다. 금리가 결국 또 증시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는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주가까지 지금 상태 이제 이런 이란의 실기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지지율이 박살나고 있는데 주가까지 이제 본인의 취임한 이 기간에 또 11월 달에 중간선거인데 주가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트럼프는 끝나는 거죠. 그냥 끝이네, 끝.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안 할 거다.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주가를 부양하려는 이 움직임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내리다가 많이 내리면 바로 또 매수가 들어오죠.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거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내렸던 이런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냥 뭐
이유 없이 흘러내린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1500 종목 정도는 거의 똑같은 차트를 보이면서 급락을 한 종목이 정말 많다. 이런 종목들 이제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다 같이 올라갈 거다. 자, 이런 분위기에 이 삼성시대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아주 큰 호재 성장 스토리가 있죠. 자, 미국 ES 시장 확대가 아주 더 가파르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3사 전략을 보면은 전기적 캐즘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높게 고공행진하면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6년 11월 달에 선거를 했는데, 자, 만약에 자, 트럼프 진영이 많이 밀리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기차 캐즘이 이제 빠르게 해소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쓰겠다. 이런 분위기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제 대선이 일어나면 28년도의 대선이죠. 미국. 자, 이때 되면은 26년 11일이면 거의 27년이죠. 그러면 한 1년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주가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로봇주들 보면 알 수 있죠. 로봇주들, 뭐 지금 주가 움직인 게 한 5년, 10년 전부터 먼저 움직였죠. 지금 로봇이 돈 버는 거 따지면 돈을 못 벌고 있죠. 근데 주가는 10배씩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에서는 미리 한 1년 반 정도 먼저 주가 움직이기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이거는 중간에 투자다가 아니 투자 안 할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봅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좀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 급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ESS 시장은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해진 길입니다. 정해진 길. 국내 배터리계 새로운 돌파구가 그래서 ESS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중국을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들의 아주 큰 반사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자,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그냥 하마입니다. 하마. 이러면 아니면 이렇게 고래, 전기 먹는 고래.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새우, 이제 새우가 많이 있죠. 이 새우들이 다 전기. 하루에 뭐 몇 톤을 먹어버리죠. 이런 고래 한 마리가 데이터 센터나 전기를 이만큼씩 잡아버려. 이 전기가 나만 나겠어요?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새우를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제공해줘야 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SS 시장은 고성장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절대로. 무조건 고성장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은 미국 미시간 랜싱 공장 테슬라양 LFP ESS 레인을 구축한다. 양산 일정을 앞당긴다. 테슬라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 삼성시사에는 스타플러스 에너지 LFP ESS 라인으로 전환했죠. 올해 말에 가동 예정입니다. 자, 올해 말 가동이니까 이게 가동될 때쯤 되면은 이제 가동률이 크게 올라가겠죠. ESS 향으로. 그러면 그 주가는 미리 먼저 올라간다. 주가는. 가동이 나중에 된다. 주가 먼저 올라가 있다. 자, 추가 LFP 라인 전환도 검토를 하고 있죠. SK온도 조지아 공장 ESS 전용 라인을 배정했고 클린파워 2026에서 차세대 ESS 공개했다. 미국 ESS 시장 공약됐다. 자, 미국의 ESS 시장은 이제 앞으로 중국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한국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26년, 27, 28, 29, 30년까지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내려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ESS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나라에서 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인건비 닫고 이래가지고 싸게 만든다고 해도 관세, 운송비 이런저런 거 그리고 미국이 견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면 미국 기업들이 굳이 이런 리스크를 다 안고 조금 더 싼데 라고 하더라도 중국 걸 왜 씁니까? 미국에서 직접 만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뭐 중국보다 한국 거는 너무 품질 못 믿어 못 써. 그런 거 아니죠. 아니다. ESS 시장 1위 테슬라. 자, 중국산 배터리 대체 공급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미국 정책 변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FEC
PFE 규제 강화하겠다. 중국산 원료부품 사용 제한하고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필수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2차 업체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MPC, ITC, 인센티브, PF 기준 미충족 시에 세공제 제외되니까 우리나라 거를 많이 쓰겠죠. ESS 사업자들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인센티브까지 또 받죠. 우리나라 거를 쓰면은 국내 업체 수혜 가능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자, 실적 현황, LG전설 영업이익 손실이 2078억, 삼성이스타이가 영업 손실이 예상치보다 훨씬 적게 나왔죠. SK온이 3492억인데 삼성이스타이가 지금 3분기에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자, 이 리포트가 나왔죠. 3분기에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였죠. ESS의 이 성장이 아주 가파르다 보니까 3분기부터 흑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6월 15일이니까 2분기는 적자 1,000억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적자 탈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계속 되겠죠. 그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EV 부진을 ESS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고, EV 같은 경우에도 이제 LFP로 완전히 중국한테 먹힌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 배터리도 이제 만들죠,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27년도부터는 EV 부분도 미국에서부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점유율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부해보면 다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지속 증가할 거고, 미국의 탈중국 정책 최대 수혜를 받을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부분도 캐즘이 정말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27, 28, 29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차 부분이 이제 다시 뜰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이 트럼프의 이런 양치기 전략이 너무나도 미국 국민들의 피로감을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란 전쟁 이런 부분도 불만이 아주 많죠.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바뀌는 분위기가 26년 11월 달에 확인된다 그러면 미리 올라갈 겁니다. 미리. 로봇주들이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가지고 생산 라인에 투입될 거라서 로봇주들이 급등한 거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삼성이사에도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같이 이렇게는 안 내렸죠. 가다가 정말 많이 내려쳤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B2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거를 갖다가 어제 나온 자료, 엊그제 나온 자료 6월 10일자로만 본다고 하면은 1조 2천억을 반대매매로 무릎을 꿇려버렸다. 반대매매로 쳐내버렸죠. 1조 2천억이 반대매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반대매매 해서 내려오는 이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대출을 규제하겠다. 너무 B2가 심각하니까 대출 규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 매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용 대출을 크게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런 지금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은행들이 바로 움직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나 다시 신용 투자할 거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안 돼. 나 신용 안 빌려줘. 옛날만큼 많이 안 빌려줘. 옛날에 너 1억 빌렸다 치면은 지금은 2천원 밖에 못 빌려줘. 이런 수준으로 바짝 쪼고 있죠. 그래서 이 신용 크게 털어버리고 1조 2천억이 털었습니다. 1조 2천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딱 크게 틀어 막았고 강화했고, 그러면 다시 신용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작아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 놓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큰 메이저들의 이런 전략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치고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뭐 흔들어 되겠지만 다시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